시바시 국어의 김도원,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다시 모였죠? 지금 다들 또 우리 고3 때를 떠올리면 또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또 9월 대입, 또 원서 접수 때문에 이제 고3들이 분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기소개서 이것만 피하면 합격. 네, 여러분들께 그 자소서를 쓸 때 피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주기로 한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자소서가 그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써야 돼? 막막해. 굉장히 감이 안 잡혀. 자소서는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할 것만 제대로 피하면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자소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꿀팁을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또 자소서 하면 현호쌤이 또 학교 국어 교사분들 지도하시고 그리고 또 진로 진학 쪽에서 학생들도 진학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강연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좀 실력 발휘 좀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개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처음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어떠한 글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할 때 어떤 말들을 많이 써요? 말줄임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줄임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즐거운 추석을 출추라고 하고 행복하십시오를 행쇼라고 하듯이 자기소개서도 자신의 인생사를 압축해서 임팩트 있게 하나의 질문당 1500자에서 800자 사이에 서술하는 글, 그거를 우리가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긴 글을 쓰는 게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면 얼마 안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 정해진 분량 안에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압축적으로 꾸겨 놓는 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떤 단어를 버려야 하지? 그쵸. 어떻게 하면 좀 더 압축적으로 쓰면서 그 내용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5가지 꼽았으니까 출발해 볼까요? 잘못된 자기소개서 탑 5.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나열과 관련된 겁니다. 그쵸.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완급 조절도 되면서 흘러가면서 몰입이 되고 우리 그 공무도화가만 보더라도 이 시상이 마지막에 집약되지 않습니까? 그쵸. 소설도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이렇듯이. 그런데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되면 같은 수위로 그러면 재미없는 자소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딱 봤는데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만 나열이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쩌라고. 맞아요. 평가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너 뭐 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고 그 과정 예를 들면 로봇 박람회에 가서 그래서 로봇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아두이노도 한번 다뤄보고 이래서 쭉쭉쭉쭉 가서 기계공학과에 지원했다. 네, 그런 거에 관한 게 2번이죠. 네, 2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잘못된 자기소개서 두 번째는 바로 스토리텔링이 안 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 활동을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느냐,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는 서술 방식은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떠한 협력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 글만 읽고도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그 글을 제3자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 라고 했을 때 명확해. 근데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글이 만약에 그 애매모호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 시간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뭐 통계 뭐 어떤 부분을 아니 그것보다는 뭐 모집단과 뭐 후보원 집단 뭐 요 부분에 뭐 이렇게 구체화돼서 그래서 자기가 뭐 논문을 찾아봤다든지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설문을 직접 띄웠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점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서 네. 점점 커지듯이 네. 예, 이렇게 가는 자소서가 그쵸. 좋은 자소서죠. 도원쌤은 자기소개서에서 피해야 할 그 유형의 자기소개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토리텔링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자기가 뭘 깨달았는지 뭐를 성취했는지 앞으로 내가 뭘 도전하게 됐다든지 이런 결과 그쵸. 예, 그런 성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좋은 자소서인데 네. 이런 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 번째는요, 바로 성장 결과가 없는 그런 배우고 느낀 점이 없거나 너무 식상한 스토리.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학생들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컨설팅을 받고 나서 어디서 좀 주워 들었어. 그래서 이 학업 경우에서는 이제 성장 과정을 써야 되니까 이제 내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하고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런 그 상승 곡선의 그래프를 타고 있다라는 거를 1번에서 씁니다, 주로. 스토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쓰는 과정에서 주로 어떤 걸 쓰냐면 나는 플래너를 써서 계획적인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우쭈쭈. 네, 그런 내용을 주로 많이 써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어차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성장한 부분들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학 과목에서 뭐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작품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책이나 아니면 어떠한 글에서 찾아보고 나서 학교 선생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다른 관점에서 이 얘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거를 학교 레포트로 제출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예, 이런 그리고 것들. 뭐 일제침략기 때 시행들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뭐 없는 학교들도 있지만 지원 동기랑 그게 연동되면 되게 좋겠죠. 그쵸. 예, 진짜 전공과 연계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빠지면 네. 안 되는데 그쵸. 네, 그 전공과 연계해서 성장의 결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면 다음. 자, 네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특히나 대학교에서 자율문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3번 올해 3번에 해당되는 거죠. 네. 보통 자율문항 4번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문제가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 굉장히 막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그 자기소개서 적을 때 드라마 그리고 영화 책을 통해서 진로 계획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쓰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다음에 다른 영화를 보면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학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자소서는 하나의 유기체라 생각하기 때문에 1번부터의 전체적인 그 문항당 느낌이라기보다는 그쵸.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 그쵸. 그리고 이 학생이 1번과 2번을 보고 이래서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네. 됐구나. 그리고 지난 우리 채널 영상에 나왔던 그 국방 프로젝트 매니저 네. 이런 것들은 매우 구체적인 거죠. 그쵸. 실제로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에 지원해서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로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얘기들을 썼냐면 나는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을 꾸미는 걸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는 연예인, 어떠한 특정 높은 지위가 있는 그런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집단들의 사람의 그 헤어나 아니면 화장 같은 걸 꾸며주는 스타일리스트가 많은데, 이 친구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니 스타일리스트의 아주 핵심 코트는 화장술이다. 네. 그러니까 이 화장이 중요하다. 뭔가? 네. 네. 그래서 그 화장과 관련된 전공이 건국대학교 화장품 공학과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쪽으로 진로를 설정을 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썼어요. 빨리 우리 화장 좀 해달라고 네. 연락 좀 해봐요. 네. 이 맨 얼굴로 이거 BB크림도 안 바르고 맞아요. 그분 빨리 네. 불러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지원 동기와 진로계, 이런 내용들이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진지하게 혼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이제 마지막 5번, 5번째는요. 대학을 지원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할 때 그 안내 책자에 상단에 뭐가 있죠? 유해상. 대학에서 쓰지 말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영어 공인증, 그쵸, 뭐 성적. 성적이라든가 뭐 병시대나 그쵸. 뭐 자기의 친인척이 네. 뭐 드러나는 뭐 이런 거라든가 네, 그쵸. 네, 뭐 쓰지 말란 건 쓰지 말아요. 않아야 됩니다. 맞아요. 대입은 뭐 우리가 논술도 찍을 텐데 네. 논술이든 뭐 면접 뭐 네. 대입은 어쨌든 점수를 주는 시험이 아니라 깎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란 거를 안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쓰면 0점 처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쓰지 말라는 거는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안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좋다가 네. 아니라 안 와야 된다. 네. 네. 그게 제일,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자기소개서 쓸 때, 피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되게 편하게 잘 찍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용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사실은 뭐 저희는 뭐 매년 수험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처음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왜 드라마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그쵸. 예,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쵸.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이제 3탄부터 해서 문항별로 실제, 그러니까 작년 그 문항이 아니라 올해 문항을 띄워놓고 그 올해 문항별로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문항별 작성법을 그쵸, 뭐 저희가- 예시라든가 네. 뭐 그쵸. 이런 것도 네, 해야겠죠, 우리? 그쵸, 해야죠. 네. 할 일이 많네요, 저희가. 영상 찍을 게 어떻게나 많네요. 인생 힘든데. 네, 네. 다음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